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탄핵 이외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탄핵 절차가 끝난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딱 보면 아주 비싼 고급 아파트들, 적어도 30억에서 한 200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강남에 있죠. 자, 그 아파트들만 일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중저가 아파트들은 전부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아예 살려는 사람도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압수수색 미분양이 11년 만에 제대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 미분양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정권사들이 이제 PF 대출을 원천 봉쇄해버리면서 부동산 공급 절벽이 지금 생겨버렸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윤통때 금융당국이 PF 시장에 지금 부실 대출 문제로 멈춰선 사업장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을 갖다가 지금 제시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여기에 대해서 건설사도 금융권도 손사래를 치면서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금융권은 책임준공약정 PF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즉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계약 시점부터 리스크를 넣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PF도 지금 답이 없는 상태로 버려져 있는데, 자, 이것도 지금 째각째각 시한폭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윤통은 탄핵이 되고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이 될 거다. 그러면 이재명이 당선되면 집값이 올라갈까? 이 의문에 대해서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행여나 이재명이 된다면 집을 빨리 파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자는 탄핵 국면이 끝나면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미국 금리가요, 안 내려왔잖아요. 지금 4.5%는 작은 금리입니까? 자, 한국의 지금 환율이나 금리의 변동성은 엄청나게 지금 남아있어요. 위태위태하지요. 주식시장도 위태위태하고 환율도 위태위태하고 금리도 위태위태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제 이재명이가 대장동, 백현동 위례 그리고 성남FC 재판에 병합된 데 출석을 했습니다. 대장동보다 내란에 더 관심 가져야 된다 말했는데 그것 자체가요, 이재명이가 대장동이라는 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부동산 문제에서 지는 개인적으로 성남시장을 할 때 공공이익을 우선해야 될 노동자를 위한 1,100만 원 아파트 공약을 하고 임대주택을 언급해놓고 나중에 실제로는 2,400만 원에 팔아먹게 하고 임대주택을 더 줄였어요. 대장동과 백현동에서 다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이재명은 부동산 문제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라는 비난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콤플렉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가장 아픈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한 기본 시리즈 중에 기본주택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앞으로 신도시는 전부 임대주택 천국으로 하겠다. 이재명의 기본주택은 임대주택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에 다주택 규제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주택 공약으로 했어요.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주택 강력 규제와, 그러니까 다주택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확 때리겠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입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즉 30년 거주 가능 임대주택을 제기하겠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이 다주택자의 직물적 세금, 그리고
임대주택 천국 등으로 이 한국의 주택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을 그야말로 폭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지적이 됐어요. 자, 이재명은 핵심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 그는 실제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성남에서는 다 해먹고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는 경기 기본주택을 추진한다면서 34평형이 보증금 6,400만 원에 월세 64만 원 수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시중 임대료의 절반 이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말만 무성했지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하면서 경기도지사가 조기 교체되면서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백지화됐어요. 자, 이재명은 대선 떨어지고 작년에 열린 4월 총선에서도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재명이는 기본주택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행을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과 건물을 구매하고 토지만 임차하는 형식 등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 이랬어요. 자, 소득 제한이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즉 소득이 좀 있는 사람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대량 공급을 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요, 신도시에 로또 분양을 할 게 아니라 염가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원할 때까지 살게 만드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숫자 제시는 구체적으로 안 하겠지만 대한민국 주택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할 만큼 규모로 제공하겠다. 신도시에 분양할 민영 아파트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 자, 그런데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대한 재원은 지금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로또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은 중산층이 이런 복지 혜택, 즉 주거에 있어서 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지원을 해준다는 모순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런 임대주택, 지금 한 100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더 공급하면 지금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 채인데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치면 엄청난데, 그런데 이제 이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주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리고 이재명의 반값 이하 임대주택이 되면 기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붕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진국도 이 공공임대주택을 하지만은 일부만 하고 들어가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임대주택을 21세기에 대량으로 풀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나라는 베네수엘라밖에 없어요. 이 나라는 이런 것들을 하다가 국가 재원이 마비되면서 이 과잉 복지 때문에 인플레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행령 21이 앵그리 블루가 말하는 원가 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거품 없는 이 건설 토지 원가로 집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전 국민 임대주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중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토지 배당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잖아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이가 경기도 지사를 할 때 부동산 투기와 경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 분양 초과 수익을 환수를 해서 공공임대주택 자금으로 하겠다. 세금을 걷어서 100%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면 조세 저항이 없을 거다. 아파트 업자의 초과 분양 수익을 환수하고 그리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조성기금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은 대선 때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말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건절시키겠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완전 국가 환수제를 실시해서 대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권 문제로 생긴 개발 이익, 국민 세금을 집행하면서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 세력과 부패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야 되는 게 정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이렇게 공급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청산하겠다. 집값 안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온 이재명의 주장을 보면요. 이제 부동산은 끝나버렸죠. 이재명이 되는 순간에 부동산은 끝나버린 거예요. 저 양반이 대장동의 트라우마가 작용해가지고 대장동에서 많이 해먹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로 기본주택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들고 나와서 또 거기에다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때려서 다주택 보유를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세금을 때린 거를 갖다가 배당하겠다. 아파트 사업자가 그리고 인허가를 위해서 발생한 초과 수익 이런 것들을 다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토지 배당 형태로 돌려준다. 그래서 그걸 저렴한 고급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서 돌려주는 형식이 되게 하겠다. 이거요. 그러면 엄청난 형태의 반값 이하 임대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지금 아파트 전세 월세는 끝나버리죠. 그러면 전월세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다주택 소유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수익성 자체가 떨어지는데 수많은 전국의 중산층까지 다 들어가고 그리고 반값 이하의 고품질 아파트를 엄청나게 만들어 제끼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초과 수익을 전부 차단하고 그리고 다주택자 때려잡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파트는요 강남부터 시작해서 다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누가요 저 비싼 아파트를 사겠어요? 전부 기다려서 이재명이 하는 기본주택에 들어간다 이러겠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은 이재명이 되면 현재 이재명의 공약으로 보면 반값도 밑으로 더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파트가 거래시장에서 가격을 상실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될 것 같으면 집 빨리 파세요.